안녕하세요. 해커스 토익 RC 구자연입니다. 여러분, 토익 독학로 문법 정복 프로젝트 자연스러운 문법 4일차죠. 우리 분사와 분사 구문.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예고를 했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또 어렵고 중요한 문법이니까 오늘 수업을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세요. 제가 정말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분사 구문입니다. 자, 분사라는 게 여러분들이 토익에서 자주 나오게 되는데 우리 분사를 떠올렸을 때 여러분들이 떠올라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 떠올려야 될까요? 맞아요. 형용사를 여러분들은 떠올려 주셔야 돼요. 이 분사라는 거 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PP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용어보다도 분사라는 걸 떠올리면 무조건 뭐가 떠올라야 된다? 형용사의 쓰임이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형용사의 쓰임으로써 어떻게 쓰이는지 오늘 1시간 동안 할 건데 자, 그러면 우리 동사를 뭐로 바꾼다? 형용사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어요. 동사를 형용사로 바꿀 때 우리 써주는 게 있습니다. 동사에 뭐를 붙이면 형용사가 되냐면 ing를 붙이거나 ed를 붙일 거예요. 그럼 동사를 형용사로 바꿀 때 무조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ing 또는 ed를 붙이는데 여러분 ing를 붙이면요 얘가 뭔가 능동적인 의미의 형용사가 되고요. 또 ed를 붙이면 수동의 의미의 형용사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예요? 현재 분사 ing 그리고 과거 분사 pp라고 부르죠. ed라고 부를 겁니다.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본론을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체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능동이라고 하면요 뭐뭐 하는이라는 뜻이 떠올리지 않나요? 또 수동이라고 하면 뭐뭐 되는이라는 뜻이 떠올리지 않나요? 저도 그래요. 그럼 선생님 뭐뭐 하는이면 능동, 뭐뭐 되는이면 수동 아닌가요? 자, 이게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틀립니다. 그러면 뭐뭐 하는이면 능동, 뭐뭐 되는이면 수동, 한국어로 이게 능동이고 이게 수동이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영어에서는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한국어를 가지고 영어의 능동, 수동을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습니다. 물론 맞아떨어지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한국어로 하는 되는 이란 의미로만 영어의 능동, 수동 구분할 수 없어요. 왜? 따져볼까요? 저랑 수동태도 배웠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어에는 수동태가 발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근데 여러분 영어에서 ed를 쓰기 위해서 우리나라 말로 되는이라고 해석되는 게 어울리면 ed를 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ing, ed, 능동, 수동이라는 거에 이 원리를 이해할 거예요. 그리고 원어민들은 과연 이걸 어떻게 쓰는지를 지금부터 능동, 수동을 제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그럼 영어에서 우리 능동의 ing라고 하는 건요. 자, 동사의 ing, ed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원래의 동사의 뜻이 있을 거예요. ing를 동사에 붙이면 원래의 동사의 뜻이 변경되지 않아요. 그러면 뜻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만 바뀐다? 품사만 형용사로 변경되는 걸 우린 능동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원어민들은 원래 있는 동사의 뜻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러면서 형용사로 바꿔주는 걸 ing라고 부르는구나. 그런데 ed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pp죠. 수동이라는 의미는 원래 동사의 뜻이 있겠죠. 그런데 그 동사의 ed 형태를 만들잖아요. 얘가 뜻이 변경됩니다. 어떻게 변경될까요? 역으로 뒤집히게 돼요. 그러면서 품사를 뭘로 바꾼다? 형용사로 바꾸는 걸 우리는 수동의 ed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ing를 붙일 때 ed를 붙일 때 뭐뭐 하는 되는 이걸로만 구분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대표적인 동사 satisfy라는 만족시키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만족시키다. 여러분 이 satisfy라는 원래 뜻을 잘 알아야 되는데 만족하다가 아니에요. 누군가를 만족시키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게 이 satisfy의 원래 뜻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ing를 붙였네요. satisfying이라고 썼죠? ing를 붙이면 하는은 떠올리지 마세요. 동사 원래의 뜻을 변경하지 않고 어떻게 형용사로 변경한다? 그대로 형용사로 변경한다. 그러면 만족을 시켜준다라는 뉘앙스는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ing를 붙여서 어떻게 형용사의 품사로 바꿔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굳이 한국말로 이걸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족을 시켜주는 또는 우리나라 말로 깔끔하게 의역해서 만족스러운이라고 주로 해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런데 ed를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satisfy에 ed를 붙였네요. ed 형태를 붙이는 순간 동사의 원래 만족을 시켜준다라는 뜻을 역으로 뒤집는다 그랬죠?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만족시킨다. 이거의 반대말이 뭐죠? 내가 만족하는 거죠. 그렇죠? 만족하다를 이제 형용사로 바꿀 겁니다. 그럼 굳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다? 만족한이란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 뭐뭐 하는인데도 불구하고 영어에서 능동을 써요? 수동을 써요? 그렇죠. 수동을 쓰게 되죠. 이것 때문에 한국말만 가지고 구분하시면 안 돼요. 한국어로 하는 되는 이걸 가지고 영어의 능동 수동을 구분하려고 하면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무조건 헷갈리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능동 수동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딴 거 없습니다. 동사에 ing 붙인다? 뜻이 변경된다, 안 변경된다? 변경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형용사로 바뀌고요. ed를 붙이면 뜻이 역으로 뒤집히면서 형용사로 바꿔주는 걸 ing, ed의 원리,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어떤 동사를 넣어도 이렇게 ing, ed만 넣어서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동사의 뜻이 그대로 가겠구나. 이 동사의 뜻이 바뀌어서 형용사로 바뀌겠구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우리 오늘 ing, ed 구별하는 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능동, 수동에 대해서 원리를 배워봤고 그럼 얘네들을 토익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ing 형용사를 쓸래? ed 형용사를 쓸래? 그렇죠. 능동, 수동 구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능동, 수동 구분하는 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갑시다. 자, 그러면 우리 형용사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누구를 수식해준다? 맞아요.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런데 명사를 수식할 때 일단 첫 번째 앞에서 수식을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뒤에서 수식을 하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꾸밀 때가 사실 조금 더 어렵거든요. 우리는 어려운 거부터 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거, 명사 앞에서 꾸밀 때 어떻게 꾸미는지 예시 문장 한번 볼게요. 갑시다. 자, 우리 빈칸이 있고요. 앞에 더라는 관사가 있죠. 그리고 빈칸 뒤에 addition이라는 명사가 있네요. 뭐 판, 우리 호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가운데 관사와 빈칸이 있고 명사가 있다? 그럼 이 자리는 무슨 자리일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형용사 수식어 자리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addition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게 될 텐데 그 자리에 선택 문제가 나왔네요. ing 형용사와 ed 형태의 형용사가 나왔어요. 그럼 이거 결국 뭘 물어보는 거예요? 능동의 형용사로 꾸밀래? 수동의 형용사로 꾸밀래? 물어보는 게 되겠죠. 그렇죠? revising으로 꾸밀래? revised로 꾸밀래? 이렇게 선택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요. 한국말로 해석해서 풀려고 하면 힘들어요. 왜인지 보여드릴까요? 잘 보세요. revise는 개정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선생님 revising edition 개정한 책? 가능하지 않나? 또 revised edition 개정된 책? 선생님 개정한 책, 개정된 책 한국어로는 두 가지가 다 맞는 것처럼 들리죠? 왜 한국어로는 개정한 책, 개정된 책 다 맞는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나라 말은 능동, 수동을 막 구분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개정한 책, 개정된 책이라고 쓰든 그냥 맞는 것처럼 들리고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에 하는 되는 의미로만 영어의 능동, 수동을 구분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구분하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영어라는 언어에서는 구분을 하고 우리나라 말에서는 구분을 하지 않는 건데 영어에서 구분하는 기준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저만의 스킬입니다. 자, active, 능동이죠. passive, 수동이에요.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드린다고 해서 제가 이름 붙여봤어요. AS 3단계. 여러분 이제부터 AS 3단계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수업 시간에 AS 3단계 씁시다 이러면 뭐예요? ing, ed, 능동, 수동 구분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텝 1, 주체가 되는 명사를 찾아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revising, revised 이 빈칸이 꾸미려고 하는 명사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addition이란 명사죠. 그럼 먼저 뭐부터 찾아야 된다? 주체가 되는 명사, 즉 꾸며주는 명사를 일단은 찾아주셔야 돼요. 여기서 뭘까요? addition이 되겠죠. 이걸 먼저 찾고요. 스텝 2, 2단계 이 동사의 특성을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revising, revised로 바뀌기 전에 revise라는 이 동사가 어떤 뜻이고 그리고
어떤 동사의 특성, 자동사, 타동사가 있겠죠. 어떤 특성인지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참고로 원래 이 동사의 뜻을 모르면 이 문제 풀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revise, 우리 어떻게 쓰이죠? 타동사로서 쓰이면서 뭐뭐를 개정하다, 수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2단계까지 뜻까지 파악이 됐죠? 마지막 3단계 스텝 3가 별표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어라는 언어는 주체가 되는 명사 입장에서 반드시 능동과 수동을 구분을 시켜줘야 되는 언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addition이라는 이 주체가 되는 명사를 주어 자리에 넣어보고요. 그리고 revise라는 동사를 동사 자리로 넣어봤을 때 이 문맥상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addition이 주어죠. 책이라고 할게요. 책이 동사 revise, 뭐뭐를 개정한다. 자, 질문 드릴게요. 지금 문맥상 책이 뭔가를 개정한다는 게 말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지금 이거는 누군가 책을 개정하면 했지 책이 뭔가를 개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말이 안 되네요. 그럼 능동수동 생각할 것도 없어요. 첫 번째, 문맥상 의미 변경이 필요 없다? ing를 쓰시면 돼요. 문맥상 잘 어울린다? 주어 동사의 관계가 잘 어울리면 그냥 뜻을 변경할 필요 없는 ing로 꾸미게 될 거고요. 근데 만약에 문맥상 의미 변경이 필요하다? 지금 책이 뭔가를 개정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 변경이 필요하죠? 그럴 땐 뜻을 변경해주는 뭘 쓴다? ed를 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책이 뭔가를 개정한다는 게 말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revise를 어떻게 꾸민다? ed 형태로 바꿔서 영어는 꾸며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revised라는 ed 형태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근데 정말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자, 이거를 번역하시는 분들한테 번역을 맡기잖아요. The revised edition of novel이라고 할게요. 자, 우리 이 소설책인데 여러분 개정판이란 뜻이죠. 그럼 이거를 개정한 책이라고 그냥 의역하기도 합니다. 선생님, revised ed 형태면 개정된이라고 해석해야 되지 않나요? 자, 우리나라 말선 개정한이라고 하든 개정된이라고 하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오히려 능동적인 표현이 어울리는 한국어에선 그냥 revised edition을 개정한 책이라고 그냥 번역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즉, 원리를 기억하세요. 영어에서는 능동수동을 구분해야 되지만 우리나라 말에서는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개정한 책이든 개정된 책이든 다 상관없지만 영어에서는 누구 입장에서? 첫 번째, 주체가 되는 명사 입장에서 revise, 동사의 특성을 파악한 다음에 그 주체가 되는 명사와 동사의 주어 동사 관계를 보고 의미 변경이 필요 없으면 ing, 의미 변경이 필요한 채로 꾸며야 되면 ed로 꾸민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영어에서만 ing, ed를 잘 구분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이게 ing, ed 구분하는 법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그럼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배울 건데 이걸 또 어려워해요. 앞에서 명사를 꾸미는 경우인데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의 ing, ed 수동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럼 우리가 AS 3단계 원리는 배웠어요. 그러면 그대로 이 문제에 한번 또 적용을 해볼 건데 자, 우리 exciting이냐 excited냐 선택 문제가 나왔네요. 그러면 빈칸 앞에 관사 더 있고요. 빈칸 뒤에 plans라는 명사가 있는데 당연히 ing 능동의 형용사, ed 수동의 형용사인데 여기서 영어식 마인드를 떠올리셔야 돼요. 우리나라 말로 이거를 구분해서 풀려고 하시면 안 돼요. 신나게 하는 계획? 신이 난 계획? 둘 다 되는 거 아닌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AS 3단계 Active Passive Solution AS 3단계 갑시다. 첫 번째 뭐부터 먼저 찾아라? 주체가 되는 명사부터 찾는 거예요. 주체가 되는 명사가 뭔가요? 여기서 plans라는 계획이라는 명사죠. 그러면 요 명사를 꾸미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동사의 특성과 의미를 파악을 할 건데 자, 질문 드릴게요. ing, ed가 붙기 전에 이 excite라는 동사의 특성은요. 여러분 뜻이 일단 뭘까요? 신이 나게 만들다 또는 흥분시키다. 그렇죠? 이런 뭐예요? 타동사로서 쓰이면서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뭔가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죠? 그럼 기억할게요.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는 타동사로 주로 쓰이고요. 그리고 뜻이 주로 어떻게 된다? 뒤에 나오는 목적어를 어떻게 만드는 형태로 의미가 해석이 될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excite를 보고 신이 나다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신이 나게 만들다 이런 뜻을 가진 게 감정동사의 특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어식으로 우리 쓰게 되면 조금 한국말로 이해하기 힘든데 우리는 AS 3단계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주체가 되는 명사 입장에서 주어,
그리고 excite를 동사로 넣어보라 그랬죠? 그런데 감정 동사를 넣을 때는 이런 식으로 원리가 적용됩니다. 첫 번째, 주체가 되는 명사 plan이 주어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럼 계획이 excite라는 동사를 넣을 건데 만약에 주체가 되는 명사가 감정의 원인이다? ing로 꾸밀 겁니다. 근데 주체가 되는 명사가 그 감정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면 ed를 쓰시면 돼요. 그럼 질문, plan이라는 주체가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아니죠. plan, 계획이라는 거는 지금 뭐예요? 이 계획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정을 느끼면 느꼈지 계획이라는 건 그 감정을 주는 뭐가 된다? 원인이 되죠. 그러니까 ing로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exciting plans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한국말로 뭐라고 여러분들 바꾸고 싶은 대로 바꾸면 아무 상관없어요. 단 한국어로 풀려고 하면 절대 풀기 힘들어요. 헷갈리기만 하고. 그럼 제가 지금부터 문제 풀 때 AS 3단계를 썼지 한국어 해석 이게 더 어울리죠 라고 안 했죠. 반드시 주체가 되는 명사 입장에서 동사를 적용해 보는데 감정 동사일 때는 그 감정이 원인인지 느끼고 있는 상태인지만 파악하시고 원인이면 ing로 꾸미고 그리고 감정을 느끼고 있는 상태면 ed를 쓰면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해석해 볼까요? The exciting plans. 그럼 뭐예요? 신이 나게 해주는 그런 계획. 우리나라 말로 좀 어색하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해석하죠? 뭐 흥미로운 계획 이렇게 여러분 한국말로 의역을 하겠죠. 됐나요? 그러면 다가오는 어떤 이벤트에 대한 이런 흥미로운 신이 나는 어떤 그런 계획이 약속해준대요. 모두에게 굉장히 즐거운 경험을 선사해 줄 거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이 계획을 하는 사람들은 신이 나겠죠. 근데 계획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을 신이 나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니까 감정의 원인이 되니까 ing로 꾸미게 된다. 이렇게 감정동사 ing, ed 꾸미는 것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앞에서 꾸밀 때 헷갈릴 수 있어요. 분명히 정리하시고요. 모르는 게 있으면 무조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가서 이번에는요. 명사 뒤에서 수식하는 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명사 뒤에서. 자, 그러면 명사 앞에서 꾸미는 게 훨씬 어렵다라고 했죠. 근데 명사 뒤에서 꾸밀 땐 명사 앞에서 꾸밀 때보다 훨씬 쉬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힌트가 늘어납니다. 어떤 힌트? 동사의 특성을 가지게 될 거예요. 동사의 특성을 가진다. 자, 오늘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밑으로 한번 가서 예시 문장을 한번 볼까요? 갑시다. 자, 빈칸 앞을 보니까 customers. 명사가 맨 앞에 나오면 뭐일 가능성이 높죠? 주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동사를 찾아볼까요? 자, 여기서 동사가 뭘까요? 선생님, orders 아닌가요? 아니죠. 왜 아닐까요? 여기서 명사로 쓰였겠죠. 만약에 동사면 customers, 복수주어인데 여러분 말이 안 되죠. s가 붙은 건. 그러면 뭐예요? 이게 동사가 아니라 동사는 뒤에 있겠죠. 어디 있어요? will receive라는 동사가 뒤에 있네요. 그러면 기억할게요. 문장 구조 중에 하나예요. 토익에서 좋아하는 문장 구조. 주어와 동사 사이에 이런 뭔가 길다란 덩어리가 들어가 있다? 무조건이에요. 앞에 있는 뭘 꾸며주는? 주어를 꾸며주는 수식어 형용사 덩어리입니다. 그 자리에 placing이냐, placed냐, ing, ed 선택 문제가 나왔네요. 그러면 이 자리 당연히 주어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자리니까 ing, ed 분사로 나온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능동으로 꾸밀래, 수동으로 꾸밀래 선택 문제가 나왔죠? 자, 똑같이 AS 3단계는 쓸 겁니다. 단, 힌트가 더 추가가 될 거예요. 갑시다. AS 3단계 1단계 뭐부터 찾아라? 주체가 되는 명사부터 찾으세요. 자, placing, placed가 꾸미려고 하는 명사가 누구죠? 문장상 뒤에 orders가 아니에요. 앞에 있는 customer. 그렇죠? 고객들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럼 customers를 꾸며줘야 되고요. 두 번째, step 2. 동사의 특성을 파악할 건데 그럼 여러분 원래 이 place라는 동사의 특성 뭐뭐를 놓다 또는 뒤에 orders가 있으니까 묶어서 볼까요? 주문을 넣다 또는 주문을 하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러면 이럴 때 step 2가 뒤에서 꾸밀 땐 핵심인데 자동사 타동사인지 먼저 판단하자면 place는 타동사죠. 그럴 때 적용되는 문법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저랑 수동태 할 때 기억나세요? 여러분 타동사를 가지고 목적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 능동태로 쓰이죠. 타동사를 가지고 목적어가 없다라는 건 어떻게 쓰인다? 수동태로 쓰였었죠. 똑같아요. 그 동사의 특성이 그대로 여기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 명사 뒤에서 꾸밀 때. 그러면 place 타동사잖아요. 그럼 뒤에 보니까 orders라는 목적어로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타동사를 가지고 뒤에 목적어 is 썼다? 어떻게 꾸민다? 능동. 정답 그래서 ing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placing orders, 주문을 하는 고객들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선생님 그러면 얘는 스텝 2까지만 해도 정답이 나오네요. 네, 근데 확인 사살을 한 번만 할게요. 스텝 3, 주체가 되는 명사, 고객 입장에서 place 동사를 넣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객들이 주문하고 있죠? 문맥상 말 돼야 한대요? 되죠? 그러니까 뜻의 변경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ing로 꾸미게 되는 거. 이렇게까지 확인까지 하고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해석을 해볼게요. 회사의 웹사이트에서 주문을 넣는 고객들은 will receive a 10% discount. 우리 10%의 할인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되나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볼 거예요. 자, 명사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우리 배운 거 적용시킵시다. 자, 빈칸 앞에 the book이라는 뭐예요? 주어로 보이는 게 있죠. 빈칸 뒤쪽으로 쭈르륵 가다 보니까 동사 찾을게요. became이라는 동사 있죠. 여러분 제가 주어와 동사 사이에 이런 길다란 덩어리는 무조건 뭐를 꾸민다? 앞에 있는 주어를 꾸미는 수식어 형용사 덩어리라 그랬죠. 그 자리에 writing, written, ing, pp 형태 선택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럼 능동, 수동 뒤에서 꾸미네. 바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거 뭐? AS 3단계. 갑시다. AS 1단계 주체가 되는 명사 누구예요? 책이죠. 그렇죠? 두 번째, 동사의 특성.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write이라는 동사잖아요. 여러분 우리 write이라는 동사는 뭐뭐를 쓰다. 주로 타동사로도 쓰이고 자동사도 되지만 타동사로 주로 쓰일 거예요. 뭐뭐를 쓰다. 그러면 타동사일 때 목적어 있으면 능동이고 목적어 없으면 뭐가 된다? 수동이 된다. 자, 빈칸 뒤에 보세요. 빈칸 뒤를 보니까 목적어로 보이는 게 있나요? 없나요? 없죠.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 없이 썼다? 그럼 이거 어떻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수동으로 쓰고 있는 거죠. 정답 뭐예요? written. 이렇게 꾸미게 되겠죠. 됐나요? 자, 근데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자, 주체가 되는 명사 책을 주어 자리에 넣고요. 동사 write을 동사 자리에 넣었을 때 문맥상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하라 그랬죠? 여러분 지금 이거 책이 뭔가를 쓴다가 말이 돼요? 안 되죠. 뒤에 있는 유명한 작가가 책을 쓴다면 썼지. 여러분 책이 뭔가를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문맥상 의미 변경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ed로 꾸미고 있는 거죠. 그래서 written이라는 형용사 수동으로 꾸미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원리만 적용시키시면 돼요. 그러면 다 풀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the book written by a renowned author, 유명한 작가에 의해서 쓰여진 그 책이 became a bestseller,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렇게 해석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뭐다? 그렇죠? 뒤에서 꾸미는 경우입니다. 그럼 앞에서는 아까 목적어 있어서 능동으로 꾸몄죠? 얘는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으로 꾸미게 된다. 집에 가서 잘 복습해 놓으셔야 돼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가서 자, 지금부터 해야 될 거는요. 토익에서 정말로 자주 빈출되는 표현들을 보여드릴 건데 선생님 AS 3단계를 쓰면은 무적인가요? 또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100이라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100% 확신을 가진다는 건 별로 없습니다. AS 3단계가 원리를 이해하는 데는 좋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말과 영어가 무조건 1대1로 호환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S 3단계를 썼는데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영어식 마인드로 쓰여져 있는 ing, ed 표현들입니다. 그거는 암기하는 게 편해요. 그럼 우리는 토익이라는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토익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주 빈출되는 ing 또는 ed 표현을 같이 한번 정리하고 암기해 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여러분, the following year. 절대로 여기에 ed 형태 쓰지 않아요. 선생님, 이 해 입장에서 딸려지는 거니까 ed 형태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AS 3단계로 넣으시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자주 쓰이는 표현들은 그냥 외우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following 하면 다음의라는 뜻으로 우리가 주로 쓰이고 뒤에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주로 쓰일 거예요. 그래서 the following year, 다음 해, the following month, 다음 달 이렇게 여러분 쓰이게 되고요. 두 번째, promising member. 우리 promising 하면 선생님 멤버 입장에서 약속이 되어지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냥 promising member 하면 뭐다? 유망한, 전도 유망한 직원 이렇게 여러분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또 leading company. 그럼 선생님 회사 입장에서 이끌림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냥 회사가 뭔가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뉘앙스로서 leading company 그냥 형용사적인 표현으로 많이 쓰이죠. leading 선도적인 또는 주도적인이라는 뜻입니다. 됐나요? 또 existing equipment 사실 exist는 자동사라서 ing 표현으로밖에 안 쓰일 텐데 existing equipment 뭐예요? 원래 남아있는 장비, 기존 장비란 뜻으로 쓰이고 existing, 기존의라는 뜻으로서 토익에서 많이 표현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밑에 한 문제 넣어놨는데 자, 이런 거 보기가 나오면 leading, led, 우리 AS 3단계 브랜드 입장에서 lead 이끌고 있는 건지 이게 말이 되나 안 되나 그걸 판단하고 계시면 안 돼요. 물론 그렇게 풀리기도 하겠지만 이걸 보자마자 우리는 선도적인 브랜드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왜? 우리는 시험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 만약에 나오면 빠르게 찍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정리해 놓은 거고요. 그럼 the leading brand 뭐예요? 스마트폰 시장에 있어서 그런 어떤 선도적인 브랜드 이렇게 여러분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ED 표현들도 있을 거예요. ED 표현. 자, PP적인 표현들인데 자, 요거를 많이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선생님, 우리 experienced technician이라고 쓰셨는데 테크니션? 기술자 사람 입장에서 뭔가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게 말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말이 되니까 의미 변경이 필요 없는 ing로도 꾸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것도 AS 3단계로는 안 통하죠. 영어식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원어민들은요. 이 서양식 사고 구조를 가진 원어민들은 뭔가 경험이 된 상태, 질문, 경험이 됐다라는 건 그 경험이 축적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experience를 경험이 되어진이 아니라 경험이 많은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experienced technician, 경험이 많은 기술자 또는 뒤에 engineer, 어쨌든 사람을 지칭하는 명사가 나와서 경험이 많은이란 뜻으로 쓰이고 주로 어떻게 쓰인다? ed 형태로 쓰인다는 거. 요거는 외우는 게 빨라요. 아시겠죠? 그런데 외우지 않고도 제가 이해시켜 드렸죠. 경험이 쌓여 있다라는 건 그렇죠. 경험이 많아졌다라는 뜻이고 경험이 많은이란 형용사의 표현으로서 자주 쓰이는 것들이니까 미리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distinguished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ed 붙기 전에 그냥 distinguish는 뜻이 뭔지 아세요? 구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게 또 신기해요. 그럼 선생님, distinguished 구별되어진 후보자, 지원자 이거 아닌가요? 구별됐다라는 뜻으로 쓰여야 되지 않나요? 물론 그런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로 이렇게 쓰인다는 건 생각하세요. 우리 서양식 마인드에서는 남들과 구별되어지는 걸 굉장히 좋은 쪽으로 바라봅니다. 그럼 뭐예요? 남들과 구별되어져 있다는 건 그렇죠. 그만큼 뛰어나기 때문에 구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distinguished 뭐예요? 뛰어난이란 뜻으로 해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우리나라 마인드랑 좀 다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집단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가 튀어나와 있으면 좀 이상한 시각으로 좀 바라보는 경향도 있잖아요. 그런데 서양은 좀 반대예요. 하나가 툭 튀어나와 있다는 건 그만큼 유별나고 뛰어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뛰어난이란 뜻 동의어 뭐가 있죠? outstanding이 있죠. 혼자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난이란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세 번째 preferred vendor, 우리 ed 형태로 주로 쓰일 거예요. 선호되어지는 판매자. 또 written permission, 우리 written 아까 했죠? 우리 뭐야? 쓰여져 있는 허가 뭐예요? 서면으로 된 허가증이겠죠. 그렇게 쓰이고요. 또 revised report, 개정된 보고서 또는 아까 revised edition, 개정판 이런 것들 뭔가 책 같은 게 개정되어 있으면 revised ed 형태로 많이 나오고요. damaged merchandise, 상품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손상되어 있는 거죠. 근데 얘는 AS 3단계도 되네요. 상품 입장에서 뭔가를 손상시키고 있는 게 아니니까 뜻이 바뀌어야 되니까 ed로 꾸미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빈출 표현들은 눈으로 익혀두시고 물론 이거보다 많지만 더 많은 것들은 이걸 먼저 외우고 그 위로 쌓아 나가시면 되고요. 밑에 한 문제 볼게요. 자, 빈칸 앞에 더가 있네요. 빈칸 뒤에 professor, 주어, 우리 명사가 있어요. 근데 distinguishing, distinguished 이거 보자마자 찍어야 돼요. 왜? 유명한 또는 뛰어난 교수님이 그렇죠? 상을 받았다. 그의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됐나요? 빈출, ed 표현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빈출 표현까지 정리했죠?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분사구문이라는 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사구문 같은 경우에 선생님 분사구문 막 공식처럼 있던데 맞아요. 있긴 있는데 왜 바뀌는지 이해시켜 드릴게요. 도대체 왜 쓰는지 분사구문을 왜 쓰는지 그냥 뭐 부사절에 주어 지우고 공식처럼 달달 외우기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해시켜 드릴게요. 원어민들이 도대체 이걸 왜 바꿔서 쓰는지.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하는 말인데 문법을요 자꾸 뭔가 공식화시켜서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특히 기초인문 단계에서는
우리 물론 높은 반 가면요. 우리 당연히 높은 레벨은 스킬을 정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수업을 하겠지만 근데 우리 낮은 단계, 우리 기초 입문 단계에서는요. 이해를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원어민들이 야, 한국에서 토익 시험을 본대. 그러면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봐서 이렇게 말을 써보자. 왜냐면 시험 문제로 내기 좋으니까 이렇게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도대체 원어민들이 이 문장을 왜 이렇게 줄여서 쓰는지 지금부터 분사 구문을 갈 건데 쉬워요. 분사를 통해서 문장을 만들면 분사 구문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한 문장 보겠습니다. While he edited the essay. 그가 에세이를 수정하는 동안에 he noticed some errors. 몇 가지 오타를 알아챘습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용어 공부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 우리 while이라는 접속사가 나와 있죠? 우리 접속사의 특징은 뭐죠?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장과 문장을 묶어주고 연결시켜주는데 우리 while부터 여기 쉼표까지가 하나의 덩어리죠. 그리고 뒤에 있는 덩어리 그가 오타를 알아챘다. 질문. 그가 오타를 알아챘다. 하나의 독립적인 완벽한 문장이죠. 하나의 독립적인 완벽한 문장을 우린 뭐라고 부른다? 주절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미 완벽하기 때문에 그가 에세이를 수정하는 동안에 이런 말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도 된다라고 해서 우리는 얘를 부사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그럼 용어 정리가 끝났으면 다시 분사 구문으로 돌아올게요. 자, 영어가 극도록 싫어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영어라는 언어는 뭔가 중복되고 반복되는 말은 엄청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죠? 뭐가 있죠? he. 그러면 부사절의 주어 he, 주절의 주어 he, 주어가 똑같죠? 중복이 될 때 우리는 하나를 지워줄 겁니다. 그런데 왜 부사절에 있는 걸 지울까요? 이것부터 이해합시다. 왜 하필이면 부사절에 있는 걸 지워야 될까요? 그렇죠. 없어도 되니까. 여러분 생각하세요. 주절은 절대로 건드리시면 안 돼요. 말 그대로 주인 주자예요. 주절은 절대로 건들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없애도 어디서 없앤다? 없어도 좋은 부사절에서 없애는 거예요. 그거를 공식처럼 부사절에 주어를 지운다 이렇게 하기 전에 왜 그러는지를 먼저 이해하면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면 없어도 되는 곳에서 주어를 지우고요. 그 다음에 영어의 두 번째 특징 간결성이란 특징 때문에 얘가 뭐가 된다? 접속사를 지워주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접속사를 지우면서 가정법 할 때도 if라는 거 지우고 막 쓸 거거든요. 그러면 영어는 간결성을 위해서 접속사까지 지워주는 경향이 있다.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뭐만 남아요? edited라는 동사만 남게 되죠. 여러분 우리 edited라는 동사만 남게 되는데 자, 중복되는 거 좋아요. 간결성도 좋아요. 근데 문장이 말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문장이 있나요? 동사, 쉼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문장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edited라는 동사 역시 뭔가 형태로 바꿔줄 건데 분사 구문이니까 당연히 분사로 바뀌겠죠. 근데 왜 바꾸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질문, edited 이 동사를 왜 분사로 바꾸냐면 기억할게요. 누가 에세이 수정하고 있어요? 그가. 원래 he라는 주어가 앞에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중복돼서 사라지죠.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이 에세이를 수정하고 있는 사람 이제 주절의 주어에만 그 주어가 남아있네요. 그러면 수정하고 있는 행위의 주체는 누가 된다? 그 사람이 된다. 그럼 그 사람이 수정하고 있다라고 뭐예요? 부연 설명해주고 수식을 해주면 되겠죠. 주어 자리엔 명사가 들어가네요. 명사를 수식해주고 꾸며주는 품사가 누구죠? 형용사죠. 질문 드릴게요. 동사를 형용사로 바꿀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뭐와 뭐를 붙인다? ing나 ed를 붙이면 동사가 형용사로 바뀌죠? 그럼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동사를 형용사로 바꾸기 위해서 ing, ed를 붙일 건데 왜 여기서 ing를 붙이고 있을까요? 기억할게요. 여러분 ing, ed는 하는 되는이 아니었어요. ing를 붙이면 뜻의 변화가 없이 그대로 형용사로 바뀌고요. ed를 붙이면 뜻의 변화가 생기죠?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아까 이 문장에서 뜻이 변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형태로만 형용사로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뜻의 변경이 없는 뭘 붙여주는 거예요? ing를 붙여서 그렇죠. editing이라는 분사의 형태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아, 뜻의 변경이 없는 ing를 그래서 붙이는구나. 그래서 editing the essay, 쉼표, he noticed some error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할까요? 분사 구문이라는 이 앞에 덩어리가 나왔는데 분사 구문의 존재 목적은 그럼 결국 뭐가 될까요? 당연히 주절의 주어를 수식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아, 분사 구문의 존재 목적은 무조건 뭐다? 주절의 주어를 수식하는 형태가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에세이를 수정하고 있는 그가 몇 개의 오타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하나 더. 분사 구문을 한국말로 의역한 뜻들도 있어요. 뭐라고 해석한다? 뭐뭐 하면서 해서라고 해석하면 한국말로 깔끔하게 되기는 합니다. 뭐라고 해석하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누구를 수식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주절에 주어를 수식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에세이 수정하면서 야 걔가 오타 발견했어.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이게 분사 구문이 바뀌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사를 형용사로 바꿀 때 ed로 바꾸지 않아요. ing 형태로 바꾸는 이유는 우리는 오늘 분사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했죠. 그러니까 의미 변경이 없는 ing를 붙여서 의미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품사만 형용사로 바꾼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아까 접속사를 뭐 때문에 생략했죠? 간결성. 그런데 접속사를 생략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뭘까요? 이거는 글 쓰는 사람 마음이에요. 내가 접속사의 뜻을 넣고 싶다? 그러면 접속사 굳이 생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되게 문장이 특이한 형태가 되네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원래 while이라는 접속사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될 텐데 갑자기 editing the essay가 나왔죠? 그럼 이걸 보자마자 여러분들 뭘 떠올린다? 아, 주어 생략하고 동사를 ing로 바꾸고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은 형태로 분사구문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접속사의 뜻 넣어서 해석해 볼까요? 동안에 그럼 에세이를 수정하는 동안에 그는 오타를 발견했다. 그렇게 해석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결국 에세이 수정하는 거 누구예요? 그 사람이죠. 결국은 주절의 주어를 계속해서 꾸미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이게 분사구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그럼 분사구문은 무조건 ing 형태로만 바꿔서 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선생님 저는 ed, pp 형태의 분사구문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있어요. ing만 붙인다면서요. 그것도 맞아요. 그럼 뭐예요? ed 분사구문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그럼 ed로 시작되는 분사구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다음 장에서 보겠습니다. 갑시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As the company newsletter, 회사 그 신문이겠죠? 의 소식지, 회사 소식지가 is delivered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 배달이 되기 때문에 the company newsletter, 그 회사 소식지는 is always up to date. 항상 보다 최신 상태다. 질문,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가 중복되네요. 자, 중복과 간결성 때문에 우리는 뭐와 뭐를 지워준다? 부사절의 주어와 그리고 접속사를 지워줄 겁니다. 됐어요? 그럼 또 뭐만 남아요? 또 is라는 동사만 남죠. 아, 여러분, 동사, 주어, 동사 이거 말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is라는 형태를 뭐로 바꿔줄 거다? 주절의 주어를 수식해주기 위해서 왜? 얘가 배달되는 거잖아요. 주절의 주어를 수식하기 위해서 이 비동사 is를 형용사로 바꿀 겁니다. 그런데 뜻의 변경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뜻의 변경이 없는 is에 뭘 붙인다? ing를 붙여서 뭘 된다? 우리 being의 형태로 바꿔주게 될 거예요. ing, ed는 동사 원형에 붙으니까 being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방금 배웠던 거죠. 그런데 being을 붙이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의 덩어리를 이 주절의 주어를 꾸미는 형용사 덩어리로 바꾸기 위해서 ing를 붙였어요. 그런데 ing를 붙이고 보니까 being도 형용사죠. 그런데 뒤에 있던 delivered도 뭐예요? 얘도 형용사죠. 그러면 굳이 형용사 두 개를 굳이 나란히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하나를 그래서 지워줄 건데 둘 중에 하나만 지워야 된다면 무조건 당연히 being을 지워야죠. 왜? being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의미의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이 delivered만 뭐 만든다? 남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delivered once a week라는 과거 분사 구문이 생성되는 거고 결국은 얘가 누굴 꾸며요? 주절의 주어를 꾸미는 건 똑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배달되어진 그 회사 소식지는
is always up to date. 항상 최신 상태이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럼 기억할게요. 분사 구문을 바꿀 때 ed 형태를 만들어서 바꾸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무조건 ing만 붙여서 하되 왜 과거 분사 구문이 남는다? 앞에 원래 문장이 수동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비동사를 being으로 바꾸고 그 being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시킨다? 생략시키고 뭐만 남아버려요? 과거 분사 ed 형태만 남아버린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모든 pp로 시작되는 이런 분사 구문들은요. 무조건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다? 주로 being 같은 ing 형태가 생략이 되어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ed 형태가 뒤에 주절에 있는 주어를 수식하면서 꾸미게 될 거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배달되어진 회사 소식지는 항상 up to date,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 되어 있다. 그렇게 해석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게 과거 분사 구문이에요. 그럼 원리는 안 바뀌죠? 원리대로 순서대로 복습해 보시고 그 복습이 되고 이해가 되신 상태에서 반복을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암기가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실력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분사 구문 요 정도로 정리합시다. 됐나요? 자, 그러면 토익에서 자주 나오는 우리 분사 구문에서 ing, ed 선택 문제도 있거든요. 그럼 똑같이 뭐 할까요? AS 3단계 쓸 겁니다. 단 명사 뒤에서 꾸밀 때처럼 얘도 동사의 특성을 가져요. 자, 만약에 분사 구문 문제에서 ing, ed 선택 문제가 나왔다라고 칩시다. checking, checked라고 해놓고 his messages 하고 쉼표로 끊어져 있죠. 그리고 뒤에 Steve saw라는 주어 동사 주절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딱 보자마자 ing, ed 형용사죠. 그리고 쉼표 찍혀 있고 주어가 나와 있다는 건 당연히 이거 분사 구문이고 이 주절의 주어를 수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AS 3단계 써볼까요? 1단계 주체가 되는 명사 찾아야죠. 질문. 명사 앞에서 꾸밀 때나 뒤에서 꾸밀 땐 바로 앞뒤에 있는 명사가 주체가 되는 명사였죠. 그런데 얘는 분사 구문이죠. 분사 구문의 주체가 되는 명사는 누구예요? 누구를 수식한다? 주절의 주어. 그렇죠? 주절의 주어가 주체가 되는 명사겠죠. 여기서 스티브겠네요. 됐나요? 스텝 2, 2단계. 체크의 동사의 특성 파악합시다. check은 뭐다? 뭐뭐를 확인하다. 타동사죠? 근데 분사 구문에서 ing, ed는 원래 얘네가 접속사 플러스 문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동사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와요. 아까 동사의 특성 뭐 있었어요? 타동사라면 목적어 있으면 능동, 목적어 없으면 수동이 되죠. 근데 뒤를 보니까 his messages라는 목적어가 나와 있는 타동사네요. 목적어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쓴다? ing 형태로 꾸미겠죠. 정답 뭐예요? checking. 이렇게 꾸미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해석해 볼까요? 그의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스티브는 정 씨가 전화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누가 메시지 확인해요? 스티브가 확인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ing로 꾸미는 거고요. 그럼 밑에 문제도 빠르게 해볼까요? 자, 주체가 되는 명사 누구예요? Steve. 그리고 분사 구문 형용사 ing 선택 문제네요. 질문 드릴게요. 우리 invite라는 동사는 뭐예요? 뭐뭐를 초대하다. 근데 지금 invite라는 동사는 뭐뭐를 초대하다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뒤에 목적어로 보이는 게 지금 있나요? 없나요? 없죠? 타동사를 가지고 목적어 없이 썼다는 건 어떻게 쓴 거예요? 수동으로 쓴 거죠. 정답 뭐예요? invited. ed 형태로 써야죠. 자, 그러면 그 회의에 누가 초대받은 거예요? 스티브가 초대받은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회의에 초대를 받은 스티브는 chose not to attend. 초대는 받았지만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초대받은 대상이 주절의 주어 스티브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ing 선택 문제는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 또는 분사 구문에서도 선택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뭐만 활용하면 된다? AS 3단계만 쓰시고요. 주체가 되는 명사를 반드시 찾으신 다음에 동사의 특성 파악해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주 나오는 빈출 분사 구문에 대해서 조금 더 볼 건데 자, 우리의 마지막 개념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분사 구문 만드는 원리 배우는 거 오케이. 근데 똑같아요. 자주 토익에서 나오는 것들은 뭐 해놓는다? 미리 복습을 해놓고 공부를 해놓으면 시험장에 나왔을 때 바로바로 문제로 찍을 수 있거나 바로바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주 나오는 거 보여드릴게요. 갑시다. 우리 once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once 뜻이 뭐죠? 일단 뭐뭐 하고 나면. 그런데 이 once는요. 정말 재밌게도 뒤에 ed 형태 분사 구문이랑 자주 쓰입니다. 선생님 once ing 안 되나요? 질문.
만들 수는 있겠죠. 어떻게 문장을 막 만들다 보면 만들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언어다 보니까 자주 쓰이는 것들이 있고 아예 문법적으로는 가능해도 안 쓰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언어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once는 주로 ed 형태 분사구문이랑 자주 쓰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once completed by the project team 여기까지가 분사구문이죠.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은 분사구문이구나.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프로젝트 팀에 의해서 완성이 일단 되고 나면 그 프로젝트는 그렇죠. 주주들에게 보여지게 될 거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일단 뭐뭐가 되고 나면 요거 분사구문 눈으로 익혀두시고요. 하나 더 우리 두 번째가 있습니다. although 뜻이 뭐죠? 비록 뭐뭐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비록 뭐뭐이지만이란 이 접속사도 뒤에 ed 형태의 분사구문이 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 although 뒤에 ing 분사구문은 못 오나요? 못 온다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안 써요 잘. 자주 쓰이지 않는 거고 주로 although 뒤에는 ed 형태를 훨씬 아니 거의 그것만 100%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although tired 여러분 누가 피곤한 거예요? 그녀가 피곤한 거죠. 그렇죠. 비록 피곤하지만 그녀는 뭐 했다? 계속해서 일을 해나갔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겠죠. 됐나요? 세 번째 거 별표 치세요. 와 이거 진짜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considering 그리고 given이라는 분사구문이 있는데 선생님 consider 고려하다 여기다 간주하다 given은 pp 형태로 썼네? 그러면 뭔가 주어지는 건가?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분사구문에 만약에 considering으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given으로 시작하고 있다? 무조건 뭐로 해석해라? 뭐뭐를 고려할 때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onsidering the current market trends, 현재 시장 경향을 고려할 때 회사가 확장하기로 결정했어. 그렇죠. 고려할 때라고 해석하시면 깔끔하게 될 거예요. 또는 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우리 given the weather, 날씨를 고려할 때 우리는 피크닉 가기로 결정했어. 날씨가 좋은 거겠죠? 됐나요? 그래서 뭐뭐를 고려할 때 이런 식으로 자주 나오는 분사 구문들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익혀두시고 해석도 해보시고 문장 지금 보면서 멈춘 다음에 해석도 해보고 많이 익혀놓으면 분명히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그게 어디서? 시험장에서 올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분사구문 좀 개념이 좀 길었는데 그럼 이제부터는 실전 문제를 통해서 조금 연습을 해볼게요. 자, Part 5 실전 문제 푸는 시간 드릴 겁니다. 자, 1번 문제 A, B, C, D가 있는데 25초 드릴 테니까 빠르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갑시다. 시작! 자, 풀어봤나요? 자, 25초. 물론 25초가 더 걸렸어도 되고 안 걸렸어도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 시간은 어차피 실력이 쌓이면 줄어요. 그러면 A, B, C, D 보기부터 보기로 했죠. Part 5는 무조건 보기부터 보셔야 돼요. 그리고서 빈칸의 앞뒤를 보고 뭘 판단하자? 더가 있네요. 뒤에 addition이 있네요. 잠깐만. 관사, 빈칸, 명사. 이 자리 무슨 자리? 형용사 자리. 그렇죠? 형용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형용사가 아닌 거 지워볼까요? revise 동사죠. 개정하다 수정하다. 그리고 revision 개정 수정이란 명사 안 되겠죠? 그러면 형용사 뭐만 남아요? ing 형태 능동의 형용사와 ed 형태 pp 수동의 형용사가 남네요. 이거 뭐예요? ing, ed 능동, 수동 구분하는 문제죠. 그러면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뭐? 여러분 분사를 as 해드린다는 느낌이죠? as 3단계 떠올리세요. 자, 첫 번째 뭐였죠? 그렇죠. 주체가 되는 명사 찾을게요. 누구를 꾸며요? 뒤에 있는 addition을 꾸미네요. 그럼 명사 앞에서 꾸미는 경우네요. 두 번째, 여러분 동사의 특성 갑시다. revise 뜻이 뭐죠? 타동사이면서 개정하다, 수정하다죠. 그리고 하는 되는 떠올리지 마세요. 3단계까지 갑시다. addition 책이라고 할게요. 책이 뭔가를 수정하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안 되니까 뜻을 변경해야 되니까 B번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 놓고서 이거를 개정판, 개정한 판, 개정한 책, 개정된 책 뭐라고 한국말로 해석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왜? 한국어는 능동, 수동을 구분하지 않는 언어니까. 됐어요? 그래서 revised가 정답이 되겠죠. 근데 얘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주 쓰이는 표현이니까 개정판, revised edition 하나로 묶어서 암기해 놓으면 더 빨리 풀 수가 있겠죠. 됐나요? 오케이. 2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 20초 드릴게요. 시작!
됐나요? 오케이. 자, 보기부터 보고 문법 문제, 어휘 문제 구분할게요. 자, 보기를 보니까 우리 A, B, C, D, 우리 experienced에 알맞은 형태죠. 그럼 문법 문제네요. 그럼 빈칸 앞에 the only, 빈칸 뒤에 technician, 기술자라는 명사 나와 있죠? 그러면 관사 빈칸 명사, 이 형용사 자리죠. 그럼 형용사로서 뒤에 있는 뭘 꾸민다? 명사를 꾸민다. 그러면 형용사니까 C번, D번은 안 돼요. experience, 경험 또는 경험하다라는 동사죠. 그런데 여기서 또 ing, ed 선택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이걸 보자마자 뒤에 기술자 있죠. 정답 뭐 찍어야 돼요? B번을 찍어야 돼요. 그게 토익커입니다. 그런데 이해할게요. 원어민 마인드에는 경험이 된 상태를 그만큼 축적된 경험이니까 경험이 많다라고 해석한다 그랬죠? 그래서 experiencing이라는 말은 없어요. 정답은 B번으로 그래서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근데 기술자 입장에서 뭔가를 경험하고 있는 문맥이잖아요. 일단 그 경험하고 있는 문맥이 아닐 뿐더러 기술자가 경험은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여기서 뭐예요? 뭔가 문맥상 경험이 많은 그런 기술자를 뽑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표현으로밖에 쓰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할게요. 이런 표현들이 보기에 나오면 정답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ing 형태로는 안 쓰이고 ed 형태로 명사를 꾸미면서 experienced technician, 경험이 많은 기술자, 그리고 experienced engineer, 그리고 경험이 많은 engineer 이렇게 여러분 쓸 수가 있겠죠. 됐나요? 그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white 씨는 경험이 많은 기술자입니다. 그 자리에 지원했던 경험이 많은 유일한 기술자야. 그렇게 해석하고 계시면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3번 문제. 얘도 20초 드릴게요. 20초 갑시다. 시작. 자, 이 문제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갑시다. 보기를 보니까 문법 문제. 빈칸 앞에 관사 빈칸 뒤에 company 명사 있죠? 질문. 그럼 일단 그냥 동사는 안 돼요. 하나 더. 여러분, 투부정사를 지난주에 배웠죠? 선생님, 투부정사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역할도 하면은 그럼 이 자리 형용사 자리 아닌가요? 자, 일단 첫 번째, 투부정사가 명사를 꾸밀 땐 무조건 뒤에서만 꾸밉니다. 두 번째, 투부정사가 형용사 역할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형용사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관사 뒤에 이렇게 쓰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B번, C번, ing, ed 선택 문제네요. 그런데 우리 lead의 ing, lead의 pp형 붙인 led를 보자마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게 있어요. leading 뭐예요? 선도적인. 그럼 뒤에 보니까 회사 나와 있죠? 선도적인 회사. 정답 뭐예요? C번. 이렇게 자주 나오는 표현들은 외워서 써서 시간을 더 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산업에서 어떤 선도적인 회사로서 이 XYZ라는 회사가 계속해서 어떤 표준을 설정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4번 문제 갈게요. 4번 문제 얘도 빠르게 풀어볼게요. 20초 드립니다. 시작. 자, 풀어봤나요? 4번 문제 우리 train에 알맞은 형태인데 자, 빈칸 앞뒤를 볼게요. 앞에 접속사가 있죠. 여러분 이런 건 있어요. 우리 접속사를 보자마자 저도 그래요 사실.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은 당연히 누구나 떠오를 겁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빈칸을 보니까 뒤에 쉼표로 찍어져 있는데 여러분 extensively는 우리 부사잖아요. 그럼 이 자리 잠깐만 하나의 덩어리죠. 그러면 주어 동사가 뭔가 들어갈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바로 생각하셔야 돼요. 뭐예요? 주어 생략하고 접속사 남긴 형태에서 동사를 ing로 바꿔서 분사 구문을 쓴 거구나.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although라는 이 접속사는요. 주로 어떤 분사 구문이랑 같이 쓰이는 경향이 있다? ed. 그런데 하나만 더 몰랐다 칩시다. 그걸 몰랐다 치자고요. 그러면 AS 3단계를 넣으시면 되잖아요. 질문 A, B 동사는 안 돼요. 그러면 ing, ed 형용사 중에 하나인데 자 AS 3단계 첫 번째 분사 구문의 주체가 되는 명사가 누구죠? The team 주절의 주어죠. 그런데 그 팀 입장에서 누군가를 훈련시키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 뒤에 목적어 없잖아요.
동사의 특성을 가지죠. train, 누군가를 훈련시키다. 그러면 뭐예요? 누군가를 훈련시키게 있는 게 아니라 이 팀이 훈련을 받고 있는 거겠죠? 뒤에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으면 어떻게 쓰인다? 수동. 정답 D번. 이렇게라도 찍어내셔야 돼요. 근데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although ed 꼴은 많이 쓰이는 형태죠? 그래서 외워놓자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만 해석으로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해석을 해서 풀라는 게 아니라 해석으로 확인 사살까지만 하세요. 그럼 extensively 우리 광범위한이라는 뜻이고 광범위하게 어떤 훈련을 받았지만 그 팀은 어려움에 계속해서 직면을 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되나요? 그래서 광범위하게 종합적으로 훈련은 받았지만 그 팀은 어려움을 직면을 했어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되나요? 자주 쓰이는 빈출 분사구문 기억해 두시고요. 자, 5번 문제. 우리 ABCD 보시고 바로 20초 드릴 테니까 빠르게 풀어볼게요. 시작! 자, 풀어봤나요? 그러면 우리 ABCD 보니까 문법 문제죠. 빈칸 앞에 또 뭐 있어요? when 접속사. when이라는 접속사 나왔어요. 그럼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텐데 뒤에 주어 동사가 들어갈 틈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뭐예요? 주어 생략되고 분사 구문으로 바뀐 건데 빠르게 압축해서 갈게요. AS 3단계가 익숙해져 있으면 이걸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Market Research가 있죠? 목적어로 보이지 않으세요? Conduct. 뭐뭐를 하다, 수행하다, 행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 있네요. 목적어 있을 때 타동사를 어떻게 쓴다? 능동으로 쓴다. 정답 뭐예요? A번. 이렇게 찍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리서치를 하는 거예요? 그 회사가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무조건 주절에 있는 주어가 뭐가 된다? 분사구문의 존재 목적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when conducting market research, 시장 조사를 할 때 회사가 하는 거겠죠? 회사가 굉장히 어떤 나올 수 있는 그런 경향들을 식별해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마지막 문제입니다. 6번 문제. 자, 6번 문제 풀기 전에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특히 한국말로만 풀려고 하시면 힘들어집니다. 자, 힌트 드렸어요? 20초 드릴게요. 빠르게 갑시다. 시작! 자, 풀어봤나요?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설명을 드리자면 ABCD, impress에 알맞은 형태네요. 자, impress를 보자마자 여러분들 떠올라야 되는 뜻이 있는데 감정동사예요. 감정동사, impress 무슨 뜻이죠? 동사로 뭐뭐를 감명 주다 또는 감명을 주다 또는 영감을 주다 또는 인상적이게 만들다란 뜻이에요. 감정동사는 반드시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목적어를 어떻게 만들어주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될 텐데 빈칸이 맨 앞에 있네요. 그리고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있는데 와, 쉼표로 끊어져 있죠.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이 있죠. 질문. 그러면 이 덩어리는 무슨 덩어리일까요? 분사 덩어리겠죠. 갑자기 동사가 나올 수는 없겠죠. 그러면 보기를 이용하셔야 돼요. impressed ed 형태 수동, impressing ing 형태 능동의 형용사가 되죠. 그러면 생각할게요. 분사 구문에서 ing, ed 선택 문제 나오면 AS 3단계 똑같이 쓸 건데 일단 뭐부터 확인해라? 주체가 되는 명사. 자, 1단계 주체가 되는 명사가 누구죠? hiring manager. 주절의 주어가 되죠. 되나요? 그럼 고용 그 부장, 고용 매니저예요. 근데 걔 입장에서 두 번째 impressed 무슨 동사?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라고 했습니다. 감정 동사. 여러분 impress 뭐뭐를 감명을 주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생각할게요. 우리가 주절의 주어 감정을 나타내는지, 즉 감정을 얘가 누구한테 주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이 hiring 매니저가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판단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분사 구문에서 ing, ed가 나오면 힌트가 너무 많아요. 자, 목적어 있어야 되는 타동사죠. 근데 뒤에 목적어로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이 쓰면 어떻게 쓴 거예요? 수동으로 쓴 거죠. 정답 A번이고 확인할게요. 그 지원자의 어떤 자격에 감명을 누가 받은 거예요? hiring manager. 그렇죠. 얘가 감정을 느끼고 있는 상태네요. 그러니까 ed죠. 복합적으로 푸셔야 돼요.
그러면 형태와 의미를 복합적으로 보고 완벽하게 풀잖아요. 그러면 틀릴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100% 맞을 수 있어요. 되나요? 그래서 어떤 후보자의 자격에 감명을 받은 그 하이어링 매니저는 두 번째 면접을 그렇죠? 일정을 짰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감정을 느끼고도 있고 분사 구문에서 동사의 특성, 목적어도 없기 때문에 ed 형태로 쓴다. 집에 가서 복습하시고 문제로 나왔을 때 복합적으로 보는 연습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6번 문제입니다. 자, 토익 독학로 문법 정복 프로젝트 4일차 우리 분사와 분사 구문이 드디어 끝났는데 우리 4일차 같은 경우에 실전 문제까지 따라오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꼭 복습하시고 여러분 우리 1일차부터 4일차까지 묶어서 복습을 하세요. 그럼 이제 남은 뭐만 남아요? 5번 5일차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5일차까지 끝까지 끝내고 나면 프로젝트 이름처럼 문법 정복할 수 있도록 준비할 테니까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도요. 자, 우리 5일차 5강에서 만날게요. 안녕!